완전 긴장. 자, 지금 오늘 호프. 나랑 대주랑 찍고, 그 다음에 지금 곧 오시는 분들이 황정민 선배, 그 다음에 조인성 배우, 정호연 배우. 네네. 세 분 오시는 거지? 예. 나 지금 너무 긴장돼. 왜냐면 이분들이 진짜 이쪽 업계에서는 완전 너무너무 프로페셔널이잖아. 그쵸. 그래서 사실 내 생각에는 우리도 프로 만나기 전에는 프로답게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 프로메가 RTG 오메가3 트리플 S. 야, 종근당 건강. 프로들은 아무거나 드시지 않잖아요. 아무거나 안 먹지. 절대 아무거나 안 먹지. 그 프로인 조인성 씨가 6년 연속 모델. 무려 6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9년 연속 1위. 무려 9년 연속 판매 1위. 이번에 최고 순도, 최고 함량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게다가 크기가 정말 작아졌지? 확 작잖아. 목 넘김도 너무 가벼워. 알이 작으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뭐요? 위 말고 장에서 녹아. 그래서 어취, 오메가3 먹으면 나오는 그 특유의 냄새가 확실히 다운돼 있어. 종근당 건강, 이번에 대단한 일을 해내버렸구나. 자, 우리 이거 먹고 오늘 녹화 힘내보자. 갑자기 공부를 하시네. 아니,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죠. 이분들 다 알아요, 다 알아. 조인성 친구. 왜 조인성 씨가 왜 네 친구야? 81년생이거든요. 동갑이야? 네, 동갑이에요, 동갑. 호연 씨 아직 30 이제 간 넘었나? 30 초반이지? 30 초반, 94년생. 대단하다. 30 초반에 저 정도. 진짜 글로벌 스타잖아요. 대단하다. 근데 황정민 씨는 진짜 몰입을 잘하셔. 그때도 그냥 고기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열심히 고기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라 글로 확 들어가셔. 오늘 봐라 이제. 기대해라. 예능도 딱 그렇게 하시는 거. 네, 여기서 벗으면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너무 오랜. 안녕하십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살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살이 좀 빠졌어요. 확 빠지셨네. 들어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성 씨가 요 옆자리, 호연 씨가 요 옆에 앉으시고. 네네. 반갑습니다. 이거 그 스태프분들 드시라고. 많이 사왔네? 네네네. 이거 저희 많이 먹을 사왔어? 거고 이거는 스태프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형 거는 있어요? 숨겨놨어. 저희가 왜? 음식을 이제 싸우는데. 아니야. 네, 일단 안. 정민이 형이 설명해 주실 거야. 네. 아니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좀 아니, 선배님 왜 이렇게 좀 다운되신 거? 안 다운. 다운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저희가 올 때 여름 별미 음식 그래도 간단하게 좀 준비해 오면 우리 같이 먹으면서 대화해봐요. 이렇게 저희가 공지를 드렸는데. 제 거부터 소개를 해도 될까요? 뭐 네네. 아니, 정민이 선배님 형은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에 하면 마지막에 호연이부터. 하지 뭐. 너무 어마무시한 걸 준비하셔가지고. 이거는 쉽게 끊을 수 없는 거, 네. 음식이라서. 그냥 막내는 사실 대충 준비한 거잖아요. 네. 대충 준비한 게 어느 정도인지만 그러면 그쵸. 아유 저는 뭐 막내니까. 아무 생각 없었고 그냥 오는 길에. 구경만? 여러분들 네네. 진짜 기대해 주세요. 구경만 하겠습니다. 또 여름 별미 음식이라고 우리 하니까 호연 씨가 진짜 대충 준비한 게 어느 정도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광어 소리. 야야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 준비했어. 야. 이게 또 묵은지랑
김밥이랑 같이 이제 먹으면 어떡해. 너무 맛있거든요. 그리고 오이 김밥. 어머 이게 뭐야? 나 처음 이게 야. 오이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이렇게 쌈장에 딱 찍어 먹잖아요. 이게 그리고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제가 요즘 너무 즐겨 먹고 있는 음식이어서 김밥인데 이런 김밥은 저 처음 봐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 제 거를 끓여볼까요? 저는 여기 온다고 뭘 가져오나 이게 소박하게 그래서 저 방이동 저희 동네 식구들이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네. 제가 뭘 가져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 죄송한데 방이동 대통령 거의 대통령이지 뭐.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녹화를 나간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해줘요. 회의를 해요. 주민 자치 회의가 열려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식 셰프님하고 저기 그 일식 셰프님이 두 분이 부부인데 그 떡을 만드는 장인이 하는 그 곳이 있대요. 거기 가가지고 그 일식 셰프님이 직접 떡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와. 그래서 그 소박하게 해서 조금만 준비했어요. 일단 근데 네. 포장도 너무 소박해요. 아이고, 도자기에 이거 대충 소박하지. 싸는 것 같은데. 아니 보자기에 싼 게 뭐가 소박해요? 자, 요거는 이렇게. 우와! 꼴이다. 와 장난 아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남겨줬는데 방이동에서 대충 준비해도 이 정도. 우리는 이렇게 와, 이것도 이렇게 소박하게 싸서 어머 지금 막 맛있겠다. 따뜻하게 대박이다. 떡 좋아하시니까 형님. 소박하게 이렇게 순간 화내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뻐서 그러신 거죠? 일단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있어, 또 예, 있어. 지금 막 만들어서 온 겁니다. 와 구경만 한번 하고 밥 먹고 이걸 디저트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런 느낌 쓱 오. 밥 먹고 그러면 먹고 이렇게. 왜냐면 지금 아직 최고의 음식은 안 나왔으니까. 네네네 저요. 아, 지금 그러니까 너무 소박해서 꺼내기가 그랬는데 자 좀 헌걸한 음식 두 가지 봤고요. 저 마지막으로 이제 포장지부터 스페셜합니다. 네, 마지막 예. 선배님 뭐 워낙 대선배님이시니까. 아니 근데 왜 이거를 이런 거예요? 그냥 알아서 대충 해보면 얘기하면 되지. 왜 이거를 컨셉이 가져오라고? 그랬던 거고. 어? 그래서 컨셉이 그랬던 건데. 아니 그 컨셉을 왜 이런 컨셉을 짰냐고. 난 진짜 어이없네. 형님이 가져오신 거야말로 소박하게. 아니 이건 진짜 왜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먹던 그 느낌 그대로. 아니 그 현장에 온 나발이 포장 대충 했어요. 그냥 대충 뭐 먹으냐. 아우. 아 짜증나 진짜. 단무지가 단무지 중요하지. 단무지 많이 주셨어. 단무지 많이 주셨다. 역시 이게 아니, 저는 나는- 그래요. 이게 클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국 돌고 돌아 예, 클래식이죠. 아무리 트렌드 뭐 이런 거 뭐 따라가봐도 이렇게 멋부리고 뭐 해도 또 결국엔 클래식으로 돌아온다. 아, 이 포장지가 키거든요. 아, 이게 포장지 뭐예요? 야, 노년 시티점. 이거 중요하거든요. 전 메뉴 포장됩니다. 아, 수요 미식회 나왔군요. 아, 엄청난 김밥이에요. 아니 보통 가게 아니네.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있는 분식점이야. 아, 수요미 식회에 나왔는데 오리지널 포장대로 먹을까요? 오리지널 포장대로 먹죠. 아, 접시도 있긴 있는데. 아니요 설거지하기 귀찮잖아요. 맞아. 그럼 뭐 저 선배님 하자는 대로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난 안 먹고 싶어. 근데 나 이런 건 처음 봤다. 이게 유행하는 건가? 아 사실 정유미 선배가 사서 먹게 해줬는데 그 뒤로 저도 좀 중독돼가지고 요즘 촬영할 때마다 아침에 이거 시켜 먹어요. 죄송한데 지금 김밥 얘기하고 있는데 후배가 떡 그렇게 드시면 냄새가. 그럼 맛있게 먹으면서 아, 이런저런 네네네.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이 나는 그래도 호연 씨 거를 한번 먼저 먹어볼래. 오이에다가 쌈장을 와 근데 이거 오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저는 근데 오이를 좋아해가지고 저도요. 여름에는 오이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오이는 쌈장. 묵은지? 같은 게.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소스 이거에다 찍어 먹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도 조금 매콤한 이 걸 소스가 달라. 좋아해서. 이거. 멸치 뭐 액젓 아니야? 오늘은 뭐 먹을까? 뭐 무슨 일이 있었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이건 무슨 김밥이에요? 멸치. 다 똑같아요? 아, 노년 시티점. 클래식. 네. 돌고 돌아 결국 오리지널이다라는 어떤.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같이 식사도 좀 하고 하시죠. 아무래도 영화 작업 계속 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홍보 기간이니까 또 자주 만나는 것 같고. 뭐 영화 찍을 때는 항상 밥차가 있으니까 같이 식사하고 그러고 이제 아, 밥차. 네. 아니 외국에서도 찍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찍었지 이 영화를? 호프를? 우리 루마니아에서 찍고요. 루마니아. 루마니아에서 찍고 해남에서 찍고 합천 찍고 제주도 잠깐 찍고. 아, 루마니아를 먼저 찍은 거예요? 네. 그런데 가면 뭐 루마니아 음식도 먹고 해요? 외국 스탭들은 외국 스탭들 미리 따로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갈리는구나. 스탭들은, 밥차가 두 종류구나. 네, 두 종류예요. 우리나라 스탭들은 우리나라 그 밥차가 가가지고 상주하면서 아, 그럼 우리 밥차 사장님을 데리고 네, 가는 거예요? 모시고 루마니아로? 가요. 네. 어머. 왜냐면 한식을 안 먹으면 일이 안 돼요. 스탭들이 그쵸, 그쵸, 뭐 하루 이틀면 견딜만 하는데 맞아요. 한 달이 넘어가면 아, 그쵸. 그 향수병이 못 견뎌요. 루마니아에서는 제가 촬영 분량이 많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갔다 오면 정민이 형이 밑에서 뭐 잔치국수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음식을 잘하시니까 잔치국수를 국수도 해주시고 뭐 아니 그 육수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뭐 어떻게 하세요? 현장에서? 육수야 뭐 그냥 그거 하면 되죠. 저기 뭐야 동전 육수도 있으니까 대충 뭐 거기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한식을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우리 뭐 했지 주로 나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아 무슨 제육볶음이었나? 뭐 그런 거 해주셨던 거. 파전이랑 뭐 네, 이런 맞아. 거. 파전 비 오는 날은 맛있었어. 파전이랑 네. 그랬지. 와. 얘는 촬영을 이제 더 많이 하니까 우리는 그날 촬영이 없으면 쉬잖아요. 네네네. 오자마자 저녁 밥 이렇게 차려 놓으면 기분 좋잖아요. 너무 좋죠. 나 같으면 난 너무 좋아. 거기서 뭐 누구니 있느니 뭐해. 밥이나 차려주고. 인성 씨도 음식 좀 하세요? 점점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 사장 할 때는 그때는 좀 관심도 있었었고 배우는 것도 좋아했고 뭐 네. 했었는데 안 하니까 또 안 하게 되네. 뭐 할 일이 없지 뭐. 그쵸. 평소에 뭐 일하느라 바쁜데. 되게 그거 재밌는 취미더라고요, 음식하는 거. 맞아. 경수가 그래서 그 음식을 취미처럼 잘 하잖아요. 네. 한창 저희 집에서 만날 때는 야 오늘 그냥 나가서 먹지 말고 우리 집에서 그냥 경수가 해주는 음식 그냥 해서 먹자. 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그렇게 지낸 시간이 많죠. 경수가 부지런해야 잘해서. 돼. 맞아요. 맞아요. 저 콩콩팜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 제 최고의 밥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그 우분을 치우는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대단하십니다. 제가 사실 우리 호연 씨 호시탐탐 늘 노리고 있는 인재거든요. 예능계로 한번 좀 살짝 좀 꼬셔보려고. 호연 씨 너무 밝으니까 저는 이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현장에서도 호연 씨가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때요? 발전. 밝아. 네. 막 이제 밝게 하다가 어느 순간 조용하면 아, 자고 있는 거예요? 형이 자고 있구나. 아, 스위치가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 그러다 이제 있으면 또 하면 또 쟤 일어났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촬영이 힘드니까 힘들면 어떤 이성적 단계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쵸. 저 어딘가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 공명현이가 어디 돌에 앉아가지고 생목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은문석이라. 아, 너무 웃긴다. 문석 선배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왜냐면 그 합천쯤에서 촬영을 할 때, 그 날씨 때문에 오늘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일단 대기 상태로 좀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있다가도 촬영을 한 컷도 못 하고 올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되면은 이제 적적하니까 이제 은문석 선배랑 선배가 골프도 자세 좀 알려주고 그래서 빗자루 같은 거 동네에서 주워가지고 아, 그걸로 스윙 연습하고? 네, 그것도 해보고 그리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완전 저희끼리 시덥지 않게 이런- 지내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막 시끄러워. 그러니까 아무튼 텐트에서 막 시끄럽게 하다가 조용해 보면 둘이 또 자고 있어. 아니, 그럼 선배님은 그럼 좀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다 스타일이 다를 것 같아요. 아니 뭐 다 똑같아요. 집중이야 뭐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자 이제
자기들만의 놀이들이 다 있는 거죠. 선배님 뭐 어떤 놀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핸드폰으로 게임하던가 아니면 탁구 게임 많이 하시고. 탁구 게임. 그리고 문석이랑 항상 둘이 쪼인내가지고. 문성 탁구 게임. 오빠는 모두와 함께 했어요. 저하고 이렇게 가거나 노래 부르고 은문석 있거나. 배우가 옆에 있으면 되게 좋겠다. 맞아요. 여기는 이렇게 놀아주고 저기는 저렇게 맞아요. 놀아주고. 또 그 재미 때문에 또 견뎌내기도 하고 힘든 촬영들. 자, 드디어 7월 15일 개봉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영화인지 한번 누가 대표로 설명 준비했죠. 결국 이런 것도 막내한테 네. 또 갔구나. 자, 일단 호포라는 이제 가상의 마을에 호포. 네 소장 경찰서의 이제 소장님이신 범석이 마을에 이제 호랑이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마을로 이제 순찰을 나가면서 펼쳐지는 단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젓가락은 뭐야? 마이크요. 뭐라도 의지할 때가 필요했어요. 하루 동안에 일어난 네. 일인가 이 영화가? 나 그건 몰랐어. 네. 그래서 옷이 다 한 벌이에요. 그래서 같은 옷을 입고 말도 타고 사냥도 나갔다 오고. 저희는 찍을 때 나신밖에 없었죠. 다행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컨디션 조절에는 그게 확실해지잖아. 개봉한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영화들을 다 보긴 보셨죠. 깐네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고 최근에 시사회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저게 마음에 듭니다. 떡을 너무 먹고 싶어. 아니 아까부터 계속 저 떡을. 아니 이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보니까 예사떡이 아니야. 거기 장인이 또 있대요. 있으시대요. 일단 떡을 먹으면서 그러면 영화 얘기를 조금 더 네. 이어가 볼 건데 선배 뭐 떡이에요 그거? 안에 들었네? 나도 저거부터 먹어볼게. 근데 그 하나 먹었더니 배불러.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베스트 드레스 쑥구리 단자. 오, 그래서 아니 저보다 브랜드를 더 많이 하시고.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게- 사실 잘 이게 모르거든요. 이게 제 어빌 이렇게 안 달리하겠냐? 사이트들을 막 본다거나 막 이러지는. 근데 재료가 좋네. 새머리 찰떡. 찰떡? 새머리 찰떡. 새머리 다 찰떡. 이름이 있는 거구나. 저거는 두텁설기라는 떡이래요. 두텁 설기. 아니 근데 그러면 세 분의 역할이 우리 선배님이 소장, 파출소장. 파출 소장. 네. 어떻게 보면 시골 동네 파출 소장. 맞아요. 저는 이제 그 파출소의 순경입니다. 둘이 네. 소장과 순경인 거고. 저는 뭐 동네 뭐 소일거리 뭐 돈 되는 건 다 하는 동네 청년 같은 느낌. 하지만 뭔가 건실해 보이지는 않는 청년인가. 그렇죠. 뭐 예. 근데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예, 다. 어쨌든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괴이한 모습의 생명체가 나타나서 나를 뭐 쑥대 밭을 만들었죠. 잡고 쫓고 하는 이야기라고 기본적으로. 잡으러 갔다가 보고 노래에서 또 잠깐만 아이고 야 하면 또 안 되겠다. 예고편만 봤잖아요. 전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선배님이 몰고 다니는 경찰차가 진짜 우리 경찰차가 아니잖아. 경찰복도 우리 경찰 정복이 아니고 인성 씨가 입고 있는 옷도 뭔가 시골 사람 같진 않아. 그냥 이게 허구의 세상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영화적으로 사실 효과적인 게 무엇일까를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운전했던 차는 현대 스텔라 그때 그 시절 자동차기는 하거든요. 시대적 배경이 80년대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설정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옛날이라는 생각을 좀 인식하게 하게 만들었던 건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다라고 해야지 모든 것들이 말이 되기 때문에 예, 안 그러면 핸드폰이 있으면 뭐 누군가 촬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잖아요, 이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시대의 느낌 정도라고만 인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공간에 집중하게 만들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총을 왜 뭐 어떻게 지금 그렇게 쓸 수가 있냐, 그 총기는 어디서 났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유쾌하게 그걸 좀 해소를 해줘요. 그 영화적 허용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설명들을 하죠. 제가 막 말을 타는 씬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캐릭터가 갑자기 말을 잘 타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랑 같이 출연하는 이상희 선배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로 해요. 야,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잘 타? 해소를 뭐, 시켜주네요. 그렇게 해소를 바로. 시켜줘요. 바로. 감독님이 현장에서 만들어낸 이제 대사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영화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올 때요. 안 돼. 근데 갑자기 이 양반이 뒤에서 아우 쟤는 왜 말을 잘 타? 그러니까 위트인 거예요. 위트를 말은 하고 싶지만 말을 뱉을 수 없을 때 그 말을 대변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주죠. 이게 감독님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한데 생각이나 추측, 막 감독님의 의미 막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되게 깨끗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냥 나 오늘 즐길 거야. 네. 그냥 딱 가서 재밌게 부담 없이. 비주얼적인 것도 되게 디테일이. 네, 그러니까 본인만이 추구하는 또 멋이 있고 그 멋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당신만의 색깔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자연광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지 분장들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또 효과적인 색깔들을 골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 모자 하나 고르고 바지 색깔 고르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피팅 몇 번 하셨어요? 한 대여섯 번 했던 것 같아. 저도 3번. 경찰복 한 벌인데 3번 했어요, 피팅을. 똑같은 경찰복인데 아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짙은 회색, 뭐 검정색, 짙은 블루 뭐 이런 것들을 두시고 다 입혀보시고 하이 웨스트가 호연 씨 체형에 제일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로우 라이즈가 더 잘 어울리는지 뭐 이런 것도 보셔서 다 그 캐릭터를 제일 잘 살릴 수 있는 핏과 색깔들 여기에 배지가 있는데 그 은색이 반사가 너무 심하면 카메라에 또 안 좋을 수 있으니 이거는 어느 정도의 뭐 그 광택을 줄 것인지 이런 거를 소품팀, 의상팀, 촬영 감독님, 감독님 모여서 3번의 회의를 거쳐서 저 꼼꼼하시고. 비주얼적인 것도 되게 디테일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또 광고를 하셨고 광고를 전공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능 PD 중에 디테일이 전혀 없는 PD 중에 한 명. 아예 없어요. 아예. 근데 나는 근데 나홍진 감독님과 나영석 PD님의 공통점은 있어요. 그 집요함이 있잖아요. 옛날에 1박 2일 보면 그렇게 그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혹한기 때 물에 들어가게 하고 이런 대결도 엄청 시키고. 이거 굉장히 사실 아니 그건 찍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 우리도 좋은 그림을 찍어야 되니까 그거를 밀어붙이잖아요. 물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아비규환이 나도 그냥 이건 가야 된다. 같은 날씨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러네. 공통점은 하는데 두 분 다 나시라는 거? 우연히 어디 커피숍에서 옆에 누가 커피를 주문하는데 딱 서로 고개를 돌이켜봤는데 나홍진 감독님이셨어요. 제주도 어디 커피숍에서. 근데 나홍진 감독님 나영석 PD 아니냐 반갑다고 인사하시면서 바로 첫 질문이 그거였죠. 어디 나시냐? 나시도 많아요? 나시도?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어디 나시예요? 나홍진 감독님이 나주나 씨. 근데 그게 제일 많은 나씨고 저희는 조금 작은 분파? 근데 다 나주나 씨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거라서 다 사실은 크게는 한 가족. 결국은 그 집요함이 결국은 비슷한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기 오면서 해봤어. 예능계 나홍진, 영화계 나영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이왕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따 할 질문 중에 웃기는 질문 중에 하나 그게 있어가지고 내가 웃겨서 빼놓은 질문이 있었는데 세 분은 무조건 2개 촬영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고 그게 마지막 작품이 돼요. 인생의 마지막 이거 작품. 하고 은퇴하시는 거예요. 나홍진이 만드는 예능, 나영석이 만드는 영화. 아 이거 어려운 밸런스. 아 이거 어려운 밸런스인데요? 자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우리 나홍진 감독님도 충분히 저처럼 가학적인 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능 또한 보통 밋밋한 예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볍게 들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기괴할 것 같지 않아요? 나홍진 감독님 갑자기 예능을 찍으시면? 나는 저기 나영석 PD님이 찍은 PD님의 영화? 영화. 왜요? 마지막 작품이니까 영화로 끝내는 거 그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 다음에 뭐 예능으로서 가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피디님이 영화를 하면 내가 그나마 영화를 많이 해왔으니까 그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선장이지만 그 선장 옆에 도움을 붙어서 줄 수 있으니까. 예. 배가 산으로 안 가게끔 같이 갈 수 있는 도움을 될 수 있으니까. 아 선배님 그런 방식으로 또 사고를 하시는구나. 신기하다. 우리 조인성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나홍진 감독님하고 예능을 찍을래요. 왜냐면 되게 웃기게 찍으시고. 되게 웃기잖아. 근데- 되게 웃기거든요.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밌는 웃겨요. 캐릭터구나.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루마니아에서 촬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메이킹을 조금 좀 타이트하게 조금 팔로우를 하면서 그냥 너무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앞에 개울에서 좀 빨래도 하시고 이렇게 뭐 하는 걸 좀 찍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그건 설정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런 재미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억나? 우리 그때 안 계셨나? 감독님이 사우나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우나 그래서 만들었잖아. 사우나를 만들었어. 뭐다가 그 개울에 있는 돌을 꺼내가지고 몇 개를 모아가지고 핀란드식 사우나를 하겠다고. 돌에다가 장작을 루마니아에서 집혀가지고 돌을 데운 거예요. 문을 싹 닫아놓으면 달궈요. 돌을 달궈가지고 뭐라 그래야지? 이런 통에 통에 넣어야 되잖아. 뜨거운 걸. 그래서 다 넣었어. 이제. 그래서 캐노피를 세워놓고 1인용 세워놓고 거기 문을 싹 닫아놓으면 근데 물을 한 바가지 넣으면 그 수증기로 싹 다 완벽해. 다 완벽하고 딱 해서 감독님이 딱 무통을 벗고 그러면 저는 사우나 할게요. 그래서 딱 들어가시더니 물을 확 부었어. 그래서 어때요? 그랬더니 에이씨 망했어요. 그랬더니 왜요? 이게 그러니까 큰 통에 돌을 넣었으니까 물이 빠져야지 다음 물도 해야 되는데 계속 물이 잠겨 있는 거예요. 돌이. 그러니까 식지. 끝난 거야. 과학적 이 메커니즘이 안 된 거예요. 사고가. 내 스타일인데. 예,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스타일인데 그 나홍진 감독님 완전 내 스타일인데. 차라리 나홍진 감독님을 데리고 예능을 한번 도전을.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 긴 작업의 첫 시작이 결국 저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아마 각자 캐스팅을 하러 왔을 텐데 그때 뭐 어땠는지 뭐라고 하시던가요? 전 뭐 일단은 선배님 저 대본 나왔습니다라고 하길래 그래서 만나가지고 대본을 받았고 딱 보고 어떠셨어요? 그 감독님 대본이야 뭐 워낙에 또 글을 꼼꼼하게 잘 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미 저는 뭐 대본을 보기도 전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었고 근데 대본이 워낙 좋았고 이 양반이 어떤 식으로 영화를 접근하고 만드는 거는 익히 저는 이제 곡성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니까 그 기대감이 더 컸죠. 나홍진이 SF를 한다? 야, 어떤 영화가 나올까라는 두 번이나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감독님은 한마디로 어떤 이분의 스타일? 시인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 구성이 대단히 간략해요. 축약이 많구나. 뭐 네, 그러니까 건너뛰는 느낌이. 설명이 거의 지문으로 설명 많이 하고 무슨 대사로도 설명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설명들이 별로 없어. 딱 약간 시 같았어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대본이네요. 뭐. 대사 몇 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오는데 되게 시적인 느낌이 되게 났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인성 씨나 호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처음에 저는- 캐스팅할 때 어땠는지. 나중에 들은 건데 정민 선배님이랑 감독님이랑 뭐 누가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그냥 선배님이 가볍게 호연 씨 어떠냐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대요. 어느 선배님이? 황정민 선배님이. 그때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 선배님은 작품을 보고 또 오징어 게임 그때 한참 끝나고. 네, 그랬는데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정도의 되게 가벼운 미팅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엄청 되게 이제 떨리는 오디션의 순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겠다. 엄청 긴장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유머러스 하시고 뭐 물론 눈빛이 굉장히 세셔서 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그 진짜 눈빛이 무서우시더라. 눈을 안 깜빡이는 것 같다니까. 맞아. 그쵸? 그 안경 너머로 그냥 최대한 있는 그대로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거기서 뭔가 이제 제 캐릭터다운 모습을 또 보셨다고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시나리오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는 길 내내 내려놓지도 않고 이렇게 꼭 안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제 이름을 호프 제목 밑에다가 썼어요. 제게 됐으면 좋겠어서. 아 제발 내게 되라 막 이런 정말 간절한 솔직한 얘기다, 이거 진짜.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번외로 박정민 있잖아. 박정민도 나홍진 감독이랑 작업하고 싶어가지고 찾아갔대. 조그만 곡성 역할을 찾아갔는데 이제 해주고 나와요 술이나 먹게 해주고 술을 미친 듯이 때려 먹은 거야. 각 완전. 3병씩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때려 먹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기절해서 꽈려서 기억이 다음 날 이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정민이가 이러는 거야. 아 이제서야 알았다.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마누라한테는 신화를 아니 사람은 술을 때려 먹이기 위해서 애를 보내는구나. 윤성 씨는 차를 주던가요, 술을 주던가요? 우린 차 마셨어요. 그럼 차네. 술은 아니야. 이거는 팁이네요. 앞으로 우리 나홍진 감독님과 미팅을 하게 될 많은 배우님들은 나홍진 감독님이 술을 권하면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오디션에 전에 쉽지 않은 겁니다. 기대를 살짝. 저는 그냥 시나리오가 왔고 시나리오가 와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무릎 수술하고 뭐 이런 뭐 몸이 안 좋은 게 있는데 제가 아파서 감독님 욕심대로 배우들을 운영할 수 없으면 이 작품을 손해지 않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했더니 아니 뭐 뛸 일도 뭐 그냥 그런 거. 잠시만요. 거짓말 아닌가요? 제가 예고편만 봐도 저희가 그런 작품이 아니던데.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시죠. 그래서 나홍진 감독님 거짓말도 꽤 하시네요. 아 거짓말쟁이. 아니 농담이고. 낚인 거지. 현장에서 그래서 정말 근데 배려 많이 받으면서 찍긴 했어요. 그게 무슨 배려야. 아니 끝나고 나서 강대규 실장 불러가지고 재생시켜주고 다시 촬영할 수 있게 재생 싹 해주고. 저희 유행어가 재생시켜. 재생이 뭐예요? 어떻게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이제 그게 오케이가 된 게 아니라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생시켜. 몸을 재생해서. 피지컬 선생님이 또 계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떨어져서 뭐 여기 아프다. 근데 글씨는 또 해야 되니까 다른 앵글에서 여기 재생시켜. 네, 막 마사지도 진짜. 해주고 막. 그럼 이상하게 또 재생이 돼요. 아니 근데 희한해. 아니 진짜로 그렇죠. 재생이 돼. 이 선생님이 정말 마법사세요. 그래서 막 분명 여기에 쥐가 나서 허벅지에 지금 쥐가 나가지고 이게 안 풀릴 것 같은데 진짜 너무 했는데 어느 순간 일어나서 뛰고 있는 생각이 발견하고. 이게 될까? 딱 그다음에 움직여 보세요. 맞아. 뭔가 큰 작품을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사기꾼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을 다 이끌어가서 감독님이 사실 그 타협을 보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 모니터를 보면서 저 배우가 너무 고통스러운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타협을 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순간 씬이 조금 약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도 괴로우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그 배우. 그러니까 감독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했던 게 오히려 내가 있지 않았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오히려 내가 편견이 있었구나. 질감이 또 다르네요. 전체적으로 안 다루는데 안 다루. 안 달아. 이거는 어디서 판다고? 어느 동네? 근데 용인 숯불이라는 근데 이건 대통령 전용이라. 이거 그거래요. 그러니까 남북 임금님 탄신일에 올랐던 대표적인 떡이래요. 그래서 조인성 아유. 녹화일에 바친 거구나. 방이동 주민들이. 야,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행복하겠다. 맛있네요. 진짜 아는 사람만 먹어야지. 뭐 냉장고예요 이게? 냉장고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야, 막 꺼내보고 그럼 드셔도 돼요. 네. 커피랑 뭐 이런 거. 뭐 잔뜩. 아 커피도 있어요? 저 커피 마실래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선배님이 드셔도 돼요. 뭐 수박이 있어서. 수박은 저희가 혹시나 해서 과일 그냥 준비한 건데. 근데 난 떡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수박까지 손이 안 간다. 아들은 잘 갔어요? 군대? 네, 근데 가가지고 일주일 지났고 내일이면 2주 차인데 일주일 됐을 때 전화기를 좀 맞아요. 1시간 정도 통화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전화가 띡 왔어. 그러더니 여보세요? 그랬더니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힘든가 봐요.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우리도 일주일 됐으면 제일 힘들 때인데 지금. 또 해병대 갔거든요. 빡센 데였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일단 잘 견뎌라. 네 인생에서 이게 최고 힘든다고 생각하면 요것만 견디면 무조건 견뎌라 그랬죠. 다른 것 때문에 여기 나오셨을 때 그때 그 얘기가 전 너무 웃겼던 거예요. 애가 크면서 엄마가 아빠가 다 이 일을 하니까 맨날 회식에 그렇게 애가 놀러 와서 또 회식 분위기에 너무 이제 젖어 있어가지고 뭐 그때 그 얘기를 잠깐 하셔가지고 너무 그 얘기 웃겼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 커가지고 그러니까 군대를 갔어. 금방이다 금방. 그래도 액션이 너무 워낙 많았잖아요. 우리 제가 예고편만 봐도 소장님도 계속 뛰어다니시고 후원 씨 거의 뭐 카레이서처럼 막 운전을 하고 있고 뭐 말 너무 타시고 그런 것들 다 따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뭐 이런 게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형 뛰는 거 연습하셨어요? 일단 연습 안 뛰는 것 연습 필요해요. 뛰는 건 그냥 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뛰면 되죠 뭐. 근데 그 뛰는 연기도 사실 전 되게 보면서 디테일하다고 느꼈던 게 뛰다가 카메라와 한 맞춰서 뭐 꺾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일어난다든지 엎어진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타이밍적으로 리듬감도 있어야 되고 운동신경이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선배님은 그걸 진짜 매번 잘 맞춰주시고 아니 원래 운동신경이 좀 좋으신 편이죠. 아니 몸을 진짜 잘 쓰세요. 운동도 하셨고 선배님 원래 춤 농구 하셨다 배웠었어요? 그랬나? 아 농구. 원래 골프도 엄청 잘 치시고 감각이 모든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쓸모가 근데 지지 않잖아요. 근데 지더라고요. 알았더니 확실한 건 제가 정민이 형보다 말은 잘 타요. 확실한 건. 왜냐면 정민이 형은 아예 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뛰는 것밖에 없으니까 뛰는 이번 거인데. 영화에서는. 예. 근데 단지 어려웠던 건 카메라가 가면 연기를 하면서 가면은 이 간격을 유지해주면서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네. 왜냐면 보통은 차가 맞춰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차로 이거를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차로는 못 맞춰요. 저희가 맞춰주고. 우리가 맞춰야 돼요. 너무 어려워. 원래는. 근데 보여지기는 전속력으로 뛰는 것처럼 이쪽은 보여줘야 하는 거고.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연기는 해야 되고 뭐 이제 이게 조금 힘들지 뛰는 거는 다른 거는 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궁금했던 게 선배님이 저한테 맞춰주신 건가? 라고 생각했던 게 같은 타이밍에 고개를 돌린다거나 뭔가 같은 타이밍에 뭔가 모션들이 딱딱 나와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선배님과 지금 뭐한가 맞아가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호흡을 했는데 맞춘다라는 어떤 네. 근데 선배님이 그게 맞춰준 거예요? 저한테? 아니야. 그게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된 거지. 거예요? 하모니네 하모니. 그럼 역시- 아니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액션하고 없는 존재에다 대고 내가 막 화도 내고 공격도 하고 도망도 가고 다 끝나고 극장에 가야 내가 왜 이 짓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렇죠. 이게 실제로 구현된 걸 보니까 이랬구나 해서 인상 깊게 본 씬이나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인상적이었던 그 시퀀스가 있는데 해남에 있는 북평면인가? 평면, 남창미, 실제 마을 한 2km 되는 그 앞에 있는 도로 길을 앞에 있는 그 마을을 진짜 살고 있는 집들을 다 박살을 냈어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시는데 이제 이게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원래 있고, 원래 건물. 그 앞에 이제 저희 미술팀이 가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박살이 나, 그러니까 쑥대밭이 되어 있다는 그거를 세트를 만든 거야. 맞아요. 예고편에 나옵니다. 예고편에 나옵니다. 실제 그 마을을. 근데 이제 있는 마을이구나. 있는 마을. 그 뒤에는 다 건물들 실제 건물들이 현대 있고. 건물들이 있지만 그 앞에 두꺼운 가벽을 세워서 그 과거의 어느 시점처럼 보이게 하면서 그 부서져 있는 뭐 금은 폐허를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 길이 제법 길거든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살아요. 또 동네 어르신들이 문 앞에서 이렇게 딱 길이 있으면 여기가 완전 쑥대밭이 돼 있잖아요. 이제 장은 뭐 일을 보러 가셔야 되잖아. 실제로 레디 액션 하고 기다렸다가 컷 하면은 이렇게 나. 그 맞아요. 그 안에서 실제로 사람 주민분들이 나와서 여기에 무슨 의료원들 정형외과가 있었어요. 네. 정형외과가 하나밖에 없어. 그 동네 어르신들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야 돼. 와야 되는데 컷하면 이제 이렇게 같이. 그렇게 배려를 많이 받으면서 촬영했죠. 진짜 많이 도와주셨겠어요. 진짜. 맞아요. 우리는 그 찍으면서 너무 미안한 거야. 동네 주민한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 씬만큼 진짜 잘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보시면 와 이게 우리 마을인데 와 진짜 이게 너무 이렇게 잘. 그리고 거기 지금도 보존하고 있대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그걸 보존해서 관광 한번 하겠다고. 그리고 해남이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한 번은 가보세요. 진짜로 거기 갈비 육개장이라고 또 있거든요. 갈비 육개장? 네, 진짜 맛있어요. 통갈비가 들어가요. 네. 그거 기억나시죠? 나는 안 먹은 것 같아. 아니 내가 보니까 숲에서는 우리 인성 씨가 바빴고 네. 마을에서는 선배가 바빴네. 그거 막 살려고 도망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그랬네. 우리도 해남 그래서 한번 가기로 했어요. 개봉했으니까 아니요. 무대 인사. 무대 무대 인사. 인사 그분들한테 너무 잘 생각했다. 그건 거기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거기 지역. 덕분에 그러면 나도 그 루마니아 한번 갔다 와야 되나? 루마니아 영화제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루마니아는 왜냐면 그 현장까지 너무 힘들게 가야 돼요. 그냥 그 숲이 뭐 마을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레타자트라고 국립공원이에요, 루마니아. 레테자트 국립공원. 우리나라로 치면 설악산 국립공원 같은. 그래 처음 촬영을 열어준 거래. 그래서 거기서 찍는데, 그러니까 그 완전히 진짜 자연이에요. 자연적으로 나무가 쓰러져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넘어서 가기도 하고. 근데 모니터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가다가 멈췄어요. 왜냐면 더 이상 못 가. 근데 저쪽 모니터에서는 더 걸어가세요 선배님 더. 그러더니 더 가라고 해가지고 한 발짝 정도 더 갔죠. 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가시라니까. 낭떠러지야. 거기서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아 그래요? 안돼.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왜냐면 이제 사람 손이 안 닿는 산길은 바닥이 이끼가 양탄자 같아. 이끼가 파랗게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전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오묘한 와 이런 데서 찍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감독님도 대단하다. 어떻게 루마니아 그 숲속까지 그걸 다 포인트를 다 직접 걸어서 홍경표 촬영 감독님과 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낭떠러지까지는 안 가보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거기 낭떠러지. 죽어. 요 동영상, 요 저희 클립을 보신 관객분들은 저 마을이 그 마을이구나. 저 숲이 그 숲이구나는 최소한 알고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뭐 간단한 질문도 몇 개 조금 좀 드려보겠습니다. 외계인 영화 좋아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외계인 영화. 저는 에이리언 저도. 1, 2, 3, 4 저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DVD 다 있어요. 에일리언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 크리처 70년대 옛날 거? 네, 1편부터 다 했어요. 내가 중학생 때였을 거야, 이게 아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이제 와, 막 이래가지고 촬영 안 할 때 막 있으면 숙소에서 1, 2, 3, 4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와, 그러면 그냥 마이 페이보릿 무비 중에 하나네요, 그거는. 저는 근데 에일리언 얘기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봤던 영화가 에일리언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호연 씨 세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완전 멀긴 멀지. 근데 그래도 너무 워낙 클래식 명작이니까 명작이니까. 미지 생명체들과 이제 뭔가 조우하는 그런 리액션들, 표정 같은 것들 좀 찾아보려고 에일리언도 보고 그 드니 빌레브 감독님 그 얼라이벌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컨택트? 컨택트. 우리나라 제목 컨택트. 컨택트. 네, 그 드니 빌레브 감독님. 저도 그 영화 너무 좋아해요. 저도요. 네. 그것도 뭔가 그래도 좀 따뜻한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어렵지 않아, 근데 그거는 영화가? 내가 보니까 우리 선배는 따뜻한 영화를 안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컨택트 얼마나 따뜻합니까, 선배님. 인성 씨는 뭐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SF 영화를 말하는 거죠. 네네네네. 조금 다른 느낌인데 전 두 영화가 있는데 하나는 백투더 퓨처. 그거는 모든 우리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나는 그 영화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쵸. 아마 효연 씨 세대는 해리포터에 어. 빠져 있는 사람들이 꽤 있대. 근데 우리 세대는 백투더 퓨처에 이렇게 홀릭돼 있는 사람, 그게 그렇게 인상 깊어. 인상 깊었어. 백투더 퓨처랑 또 하나는 듀운. 듀는 한 영화가 할 수 있는 모든 집약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던데. 맞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럼 뭐 책이래. 되게 긴 책이래. 소양이 부족해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걸 수 있겠으나 보는 시각적으로는 정말 대단하다. 그래, 니네. 야 대단하다 대단해. 요 사실 토크 충분하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와! 온다고 저 하시는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야 게임 아니야 게임 아니야. 아 영화 언제 한번 진짜 꼭 써먹으세요. 하려고요. 너무 좋아하는데. 난 너무 좋아해요. 아니 이거 TV에서 보던 거. 너 쟁반 해. 노래방서부터 보던 거라고요. 어? 쟁반 노래방. 제가 옛날 진짜 예능 진짜 섭외하고 싶어서 하여튼 요거는 뭐냐면 저희 회사 그냥 스태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세 분 오신다는데 호프 때문에 궁금한 거 물어봐라. 그래서 저희가 질문 몇 가지를 했는데 하나씩 그냥 재미로 오현 씨부터 한번 해봐요. 질문들이 좀 깊이는 없습니다. 이걸 할래. 저희도 깊이가 없어서 괜찮아요. 딱 맞아요. 자 뭡니까? 이게 뭐야? 나 이거 나도 안 봤어 이 질문을. 인성님, 콧수염 기른 것도 너무 잘 어울려요. 수염이나 옷 스타일이 누구 닮은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 나홍진 감독님이더라고요. 혹시 나홍진 감독님의 비주얼 디렉 같은 것도 있었나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감독님. 근데 감독님은 한사코 부정하시던데? 깐느에서도 기자님들 물어봤어요. 아 진짜로요? 아 이게 많은 하는 질문이구나. 나홍진 감독님의 모습을 투영한 거 아니냐. 그 저는 잘 모르겠으나 감독님이 그런 의도가 있었나요? 하고 감독님 여쭤보니까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애를 거지를 만들어놔서 테스트 촬영에 딱 처음 보는데 수염에 모자 쓰고 했는데 애를 거지를 만들어놨냐. 내가 애 잘생긴 애를 거지를 만들어놨냐 막 그래서 그래.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솔직히 저는 좋게 봤고요. 선배님도 한번 뽑아보시죠. 뭐예요? 영화 호프에서 무대 인사에서 발표할 공약 하나 정해주세요. 누구야? 김대주 작가 너잖아. 너네. 저 또 나중 일을 생각하느라고. 이게 뭐 공약 같은 거. 나 진짜 싫어하는데 공약. 싫어하실 것 같았어요. 역시 선배님들이 그랬거든요. 원래 작가님, PD님은 항상 내가 싫어하는 걸 시키려고 한다고. 공약? 공약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영화 작품 많이 하셨으니까. 1000만 공약을 해서 라디오 DJ를 했었어. 그런 거 재밌다. 그러면 1000만 되면 여기 나와서 이거 MC 한 번만 해주세요. MC요? 이거 또 다른 영화 또 뭐 게스트분들 오시면. 그거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오! 상민아 여기 섭외됐다. 와 이거 무슨 일이야? 그게 싫었는데. 감사합니다. 잘 돼야 되겠다. 와. 야 친구들한테 다 보라 가라 그래.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걸로 인해서 그게 폐지될 수도 있어요. 에이 아니. 에이, 그래.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 또. 뭐예요? 오랜 시간 각지에서 머물면서 촬영을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분 사적으로 정말 친한가요? 사람들은 이런 게 궁금해. 친하죠. 이렇게 다. 경민이 형이랑은 종종 골프도 치고 그리고 호연이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저희 동네 올 때마다 저희 친구랑 가서 밥도 먹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 동선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 피지컬 선생님이 또 방이동에 계세요. 재생 전문가. 예. 재생활 받으러 갈 때 이제 선배님 뭐 집에 계세요? 그러면 오늘 뭐 저녁이나 하나 뭐 같이 먹을까요? 하면 거기 갔다가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올림픽공원 한 바퀴 돌아서 강풀 작가도 잠깐 만났다가 나홍진 감독님도 자꾸 만났다가 거기 강동구 영화인의 거리라고 아세요? 지금 그러니까 강풀 작가님, 나홍진 감독님, 유승환 감독님 세 분이 강동구에 사시는데 그 세 분이 제 스케줄을 돌려 쓰고 계세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밥 먹고 대통령이다. 진짜 대통령이다. 동네 오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키진 않을 거예요. 야, 그럼 그 동네 살아야 그 사람들하고 작품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야. 저희도 이사 가야 되나? 그러니까 강풀 작가 거 지금 하고 있잖아. 무빙 딘타운 들어가는 그런. 투 하고 있지. 나홍진 감독 하고 있지. 있지. 유성 감독하고도 했었. 휴민트랑 뭐 했었지. 모가디슈. 오, 배우들 글로 이사 가세요. 감세권이네요. 감세권. 감독님 제건이에요? 황정민 형님 팬입니다. 나홍진 감독님과 여러 번 호흡을 맞춘 배우고 서로 좋아하는 게 보이던데요. 황정민 씨를 홀린 나홍진의 인간적 매력 3가지는? 하나, 둘, 셋! 아니야, 인간적인 매력은 딱히 뭐. 없다. 인간적인 매력은 없다. 아니, 있죠, 있는데. 세계는커녕 하나도 없다. 3가지나? 지금 생각하시는 동안 우리 효연 씨한테도 간편한 인간적 매력 뭐 있죠? 나홍진 감독님? 유머, 유머 너무 성실, 좋다. 성실하고 대범함. 대박. 너무 좋다. 사실 그거는 감독으로서의 그거잖아. 근데 그게 그거 말고 그냥 인간적. 그냥 인간? 나홍진이라는. 아니 유머로서 더 인간적인 매력 아닙니까 선배님? 그쵸. 나는 대충 어떤 매력이 있는 분인지는 알 것 같아요. 효연 씨가 대답을 해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공개합니다. 네. 한 명씩 돌아오면서 묻습니다. 외계인을 믿으시나요? 자, 효연 씨부터 하나, 둘, 셋. 네! 믿습니다. 자, 인성 씨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선배님. 믿습니다. 에일리언 광팬이시지? 100만% 믿어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나는 당연하다고 충분히 생각. 그냥 그러니까 서로 너무 멀어서 인사를 못 하고 있을 뿐. 난 이건 없으면 이상한 거라. 그래. 네. 이게 없으면 너무 이상하지 이상한 것 않겠어요, 같아요, 선배님? 미국의 유타주인가 그 사막 그 지하 벙커에는 외계인들 그 실험하는 데 있대잖아. 선배님. 그러니까 이거는 음모론적인 거. 어릴 적에 문구점에 그거 보셨어요? 책자 이거 조만한 거 막 외계인 저는 지금도 믿어요 그거. 아니라 근데 있을 것 같아. 에이 있지 왜 없어? 없으면 섭섭하지. 없으면 난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산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달에 우리가 이쪽 면만 보이잖아. 이 뒤에 있다니까. 뭐 있는지 알아요? 저 토끼? 아니, 토끼가 있든 뭐가 있든 이 달에 우리가 못 보는 왜냐면 달에 뒷면. 우리가 이렇게 도니까 계속 이게 있다니까 뒷면에. 되게 가까이 있네요 그러면? 네. 진짜 만나보고 싶다.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맛있다. 오늘 하여튼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두고 가시면 저희가 먹을래요. 좋겠다 루이비통.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 아니죠? 요가 하시던. 여기에 지금 요가 멤버는 없어요. 네네네. 제 구독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요가 멤버는 없어요. 네네네. 제 죄송합니다. 구독이시구나.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네.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 밥 친구란 말이에요.